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욱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리얼타임 환경에서의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활용인데요. 저는 지금 실무를 좀 잠시 쉬고 있고 학생들을 가리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제가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방구석에서 혼자 작업을 진행을 이 세션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리키는 학생들과 이제 같이 한 작품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저는 이상욱입니다.
리얼타임 환경에서, 게임 환경에서의 서브스턴스 디자인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저는 저의 경력은 이렇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니다가 2005년도에 웹젠 헉슬리라는 프로젝트를 출발로 한 20여 년간 게임 프로젝트에 몸을 담았고요. 제가 맡았던 일은 배경 리드, 라이팅 리드, 그다음에 아트 프로덕트 리드, 디렉터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엔조이 CG라는 학원에서 배경 게임 그래픽 강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콜로스 온라인 교육 제작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그 포토리얼리스틱한 프로시저럴 머터리얼 제작의 접근, 그리고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의 노드의 기본 구성, 게임 프로젝트의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텍스처 팀의 운영과 영상에서 보여드린 기술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제목을 포토리얼리스틱한 프로시저럴 머터리얼 제작의 쉬운 접근, 쉬운 글자를 제가 좀 어둡게 했습니다. 이 노드를 보면 저도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강연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주제로 할 거냐. 그래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로 쉽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를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거 좋은 주제 같아서 이렇게 적었다가 좀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말씀하시지만 저는 요 5가지를 이제 꼽았습니다. 레퍼런스, 사물에 대한 관찰력, 배열에 대한 규칙성, 기술적인 이해, 창의적인 생각 이렇게 담았고요.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미지들은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주로 제가 산책 다니는 이제 보도블록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늘 찾아볼 수 있고요. 저는 항상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잘 깨진 바닥이 이제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으면서 카메라에 이제 자주 담곤 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는 관찰력을 성장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관찰하는 힘은 유심히 보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머릿속에 형태를 지속적으로 사진을 통해서 이제 기억시키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레퍼런스는 나만의 자산으로 축적됩니다. 제가 이제 아티스트로서 남과는 좀 다른 느낌을 찾기 위해서 주변을 살피곤 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영감과 아이디어를 받곤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툴을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요. 퓨어랩 이미 이제 많이 쓰는 레퍼런스 툴이죠. 그래서 이미지들을 쉽게 담아서 자유롭게 정렬하고 가볍게 운영하면서 담아둘 수가 있습니다. 예, 사물에 대한 관찰력인데요. 저는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로 작업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충실히 모으고 사물의 형태, 질감, 간격, 깊이들을 파악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이트맵을 세밀하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좌측 이미지입니다. 3가지의 돌이 있는데 보시면은 만드는 소재, 과정에 따라서 다른 질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블록은 시멘트로, 고운 시멘트로 만든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것들은 자갈들을 이렇게 응축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한 이제 크랙의 형태들도 이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쉐입을 만들 때 저는 또 모서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쉐입을 만들 때 쉐입으로 이제 박스를 해서 그냥 배별로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쉐입의 형태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꼼꼼히 살핍니다. 그리고 모서리의 그 굴곡 형태도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대상을 이제 추리해냅니다. 저 돌은 왜 깨졌을까? 어떤 부분들이 깨졌을까? 누군가 또 이제 바닥에 껌을 뱉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말라붙어 있기도 하고 또 계절에 따라서 자라는 식물의 색감, 종류들도 이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연이 불규칙할 것 같지만 매우 규칙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식물의 종류, 크기에 따라서 그 자라나는 위치가 다릅니다. 맨 왼쪽 사진을 보시면 잎이 넓은 그 식물들이 저 벽면에 붙어서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벽면 같은 데는 그늘이 좀 지면서 습도가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잎이 좀 큰 애들이 벽면에 자라고 또 저 돌과 돌들의
틈새 자라는 것들을, 이끼들이 자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붉은 낙엽들은 이제 그 소나무의 솔가지들인데요. 저 솔가지들도 누군가 쓸었는지 아니면 바람에 날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보도블록 한 가운데보다는 길가에, 그리고 보도블록의 기울기에 따라서 그 턱이 있는 곳에 이게 많이 고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우측의 이미지들은 제가 이제 만든 것인데요. 뭐 저렇게 심하게 깨지지는 않았지만 깨졌으면 어땠을까 하고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제가 저 보도블록을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저렇게 보도블록 저런 파편들이 사실 우리 현실 공간에서는 저렇게 파편들이 계속 이렇게 있는 것들은 보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누군가 그 아포칼립스 같은 그런 컨셉, 누군가 인적이 없는 공간에서는 저렇게 파편들이 놓여 있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술적인 이해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PBR에 대한 이해인데요. 제가 오늘 PBR에 대해서 이제 나온 지가 좀 지났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어도비 페이지에 가시면 아주 쉽고 간략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서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식이 쌓여야겠지만 현실 공간의 관찰 대상을 PBR의 마스크로 또는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의 쉐입을 섭디의 노드로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부분이 기울어졌으니까 어떤 마스크를 써야겠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빛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때로 이제 길을 가다가 웅크려서 빛의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스페큘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곤 하거든요. 스페큘러가 없을 것 같지만 빛의 반대 방향에서 보면 반짝반짝 모래알 같이 저 돌에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의 화이트 노이즈를 러프네스에 얹어가지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리고 언리얼 머터리얼을 아티스트가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언리얼 엔진에서 어떻게 마스크가 사용되고 어떻게 구성할지 미리 이제 설계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임 프로젝트에서는 처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텍스처 사이즈의 일관성을 위해서 텍스처를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우측에 만들어진 이미지는 4K 텍스처를 이제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이제 몇 미터를 이제 그릴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보통 게임 프로젝트에서는 2K 하면 한 2m에서 한 3m 정도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그 2m 안에 블록의 사이즈가 한 대략 30cm라고 한다면 블록이 몇 개가 들어갈 것인지, 그 다음에 캐릭터 사이즈가 몇인지, 대부분 일반적으로 남자 캐릭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80 정도로 잡거든요. 그러면 캐릭터 사이즈를 두면은 텍스처 2K의 텍스처에 사이즈가 몇 메타를 그릴지가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좀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의 습득은 언어 습득의 과정과 같다라고 이제 좀 적었는데요.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저도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처음 배운 거는 2017년도에 저희 인호님한테 달려가가지고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제가 그 서브스턴스 1기로 그냥 쫓아가서 배웠는데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유튜브를 아무리 보고 막 따라했지만 막상 영상을 딱 끄고 나면은 제가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 의존도를 점점 떨어뜨리고 부분적으로 노드를 하나하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언어 습득의 과정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갓 태어나서 처음 하는 말이 엄마 엄마 하잖아요. 엄마 엄마. 근데 처음에 엄마 엄마 찾지만 점점 가면서 엄마 밥 줘. 그러다가 좀 더 성장하면은 엄마 밥 주세요 하고 이렇게 고급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간단한 쉐입부터 출발을 해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노이즈를 왜곡시키고 또 다른 아티스트들이 한 것들을 또 훔쳐보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또 암기한 것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늘려가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노드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본 노드 구성이 너무 쉬울 수도 있지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크게 서브스턴스 디자이너가 굉장히 노드로 광범위하게 돼 있지만 그 안에도 문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이트맵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트맵을 제작을 하면은 노멀맵,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바로 연결을 해서 컨버팅이 쉽게 되거든요. 그리고 베이스 컬러를 작업하고 베이스 컬러에서 나온 각 노드들을 그레이스케일로 변환시켜 준 다음에 러프네스와 메탈릭을 작업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트맵을 생성을 할 때 문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맨 왼쪽에 이제 파란 박스부터 붉은색, 회색, 흰색으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게 꼭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크게 이해하기 쉽도록 크게 이제 문법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shape, 아스팔트로 예를 든다면은 바닥이 이제 플로어라고 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잔돌이라든가 플립이라든가 이끼 이런 것들은 쉐입에 속하겠죠. 그런 것들을 스캐터 이제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성을 발견해서 뿌려주고 그런 레이어들을 블렌드를 해준 다음에 아웃풋으로 뽑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베이스 컬러를 이제 제작하는 순서인데요. 베이스 컬러를 서브스턴스 디자이너가 굉장히 포토 리얼리스틱한 퀄리티를 제작할 수 있는 툴인데, 처음부터 퀄리티 있는 그 디테일을 보기보다는 큰 컬러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3D 모델링의 과정하고도 똑같다고 보여지는데요. 맨 좌측부터 돌들이 있으면 돌들의 큰 컬러를 먼저 표현을 하고, 거기에 돌들이 가지고 있는 노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섞어주면서 디테일을 올리고, 그다음에 흙이 얹어져서 믹스된 것을 얹었고요. 각각의 또 쉐입에서 나온 이끼라든가 플립들의 색깔을 올려줍니다. 이 풀이나 이끼들도 마찬가지로 먼저 디테일을 먼저 하기보다는 큰 컬러로 전체적으로 다 잡아준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와서 디테일을 올려주는 과정을 얻게 됩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뽑아놓은 결과물들이고요. 이거는 끼워넣은 예제인데요.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는 꼭 게임에서 바로 그 심리 스텍처만 제작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여드리는 것은 지브러시에서 브러쉬를 통한 마스크를 통한 표현인데요. 서브스턴스 디자이너가 없을 때 저런 마스크를 만든다고 한다면 하이펄리로 저런 수실이라든가 구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수 만든 다음에 그랩덕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알파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근데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는 굉장히 저런 가죽의 질감이라든가 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간단한 노드를 통해서 저렇게 마스크를 만들어서 3D 아티스트들한테 공급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드를 이렇게 기억하면 좋은데요. 처음에는 쉐입 노드입니다. 쉐입 노드 첫 출발은 노드 기본 도형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를 만들 때 바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저런 스피어라든가 박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형시키고 왜곡시킴으로써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워프인데요. 워프는 왜곡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노드가 워프, 디렉셔널 워프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트랜스포메이션 2D는 워프는 아닌데 형태를 반복시키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한쪽으로 늘리거나 이런 기능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워프라고 이렇게 제가 묶어뒀고요. 맨 좌측에 펄린 노이즈는 왜곡시킬 때 항상 많이 쓰는 그 노이즈입니다. 다른 노이즈들도 이제 써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렌드 과정인데요. 아까 이제 제가 쉐입을 만들고 바닥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다양하게 이제 블렌드 노드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노드거든요, 블렌드는. 그래서 블렌드 안에는 4층 연산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 다크, 맥스 라이튼과 같은 서로 높낮이를 비교해서 블렌딩해주는,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주는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블렌드는 맥스 라이튼하고 같은 효과인데 그 서로 블렌드한 것들을 마스크로 따로 빼줄 수 있는 노드로 하이트 블렌드는 굉장히 자주 애용하는 노드입니다. 스캐터고요. 그래서 뿌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규칙성 있게 그것을 파악하고 어떻게 저 타일 샘플러의 뒤에 마스크들을 이용해서 형태를, 사이즈를 결정하거나 배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 샘플러가 이제 배열뿐만이 아니라 절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때는 큰 형태를 조합해가지고 절벽의 형태를, 큰 덩어리를 먼저 잡아주는 데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션이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든 형태들을 보다 디테일하게 표현하거나 그다음에 깨주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엣지 디텍트와 엣지를 찾아주는 역할과 슬로프 블러를 통해서 벽돌의 모서리가 깨지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노드를 기억하면 쉽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이게 가장 큰 틀입니다. 그래서 맨 좌측에 쉐입을 통해서 박스를 만들고 벽돌의 형태를 만들고 블러로 부드럽게 만들어준 다음에 히스토그램 스캔으로 쪼여서 그 공률을 둥글게 만들어주고요. 타일 샘플러를 통해서 벽돌이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그다음에 플러드 필을 통해서 기울기와 깊이감을 표현해줘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 단순한 쉐입을 붙이고 저런 노가다를 통해서 이렇게 참새 한 마리를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게임 프로젝트에서의 이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이제 활용인데요.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활용의 그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일관된 고품질을 유지합니다. 그 말은 지금 우측에 이제 그 이현경이라는 저희 학생의 작품인데요. 여기에 비슷한 아주 많은 컨테이너가 있죠. 근데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나오기 이전에는 아마 배경팀을 운영해 보신 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모든 아티스트들이 저 컨테이너를 각각마다 다 모두 막 하이퍼를 만들고 베이킹을 하는 과정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아티스트들이 또 동일한 그 느낌의 텍스처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 텍스처 용량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퀄리티나 이런 것들도 차이점이 날 겁니다. 하지만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로 마스크를 통해서 일관된 고품질을 텍스처를 만들어주고 변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는 노드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중 또는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 프로젝트에서 처음에 그 게임 아셋에 들어가는 텍스처들을 이제 처음에 만들 때 다 만들어 놓고 게임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면은 그 텍스처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제 어디 저장되어 있다가 그냥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다른 프로젝트들이 이제 컨셉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는 미리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트렌드가 바뀌더라도 그 퀄리티 업을 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컨셉이 좀 다르더라도 앞에 쉐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줘서 그 컨셉 방향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베리에이션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또 장점이고요. 그를 통해서 텍스처 메모리, 여기에서 사용했던 텍스처를 또 언리얼 머터리얼과 마스크를 활용을 해서 다른 모양으로 여기저기 쓸 수 있으므로 텍스처 메모리 관리에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서브스턴스 페인터는 SBS AR 파일 호환에 이제 유용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른 일반 3D 아티스트들이 어떤 마스크라든가 스텐실에 필요한 마스크, 머터리얼들이 필요할 때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에서 디테일하게 만든 머터리얼을 제공을 하면은 쉽게 스마트 머터리얼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처 제작 방식인데요. 크게 아틀라스와 이제 기본 재질로 나눴습니다. 아틀라스는 지금 풀, 돌, 나무까지 뭐 이런 그 바닥에 올라가는 이제 객체들이고요. 저런 것들은 그 서브스턴스 소스 모델 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공하고 있고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아티스트들이 개별적으로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흙바닥을 만들 때 돌을 계속 흙바닥을 만들 때마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은 따로 만들어서 또 따로 관리를 해주고 나중에 다른 아스팔트라든가 다른 재질의 블렌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하이브리드 방식은 메가스캔이라든가 또는 이제 지브러시 이런 것들과 혼합해서 병행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작업물은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로만 순수하게 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요. 지브러시에서 기본적인 모델링을 해서 타일화 될 수 있도록 배열을 한 다음에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로 가져와서 베이킹을 통해서 베이크드 맵들을 얻어내고요. 거기에다가 흙이라든가 잔 디테일들을 올려서 완성한 결과물입니다.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의 이제 활용 범위인데요. 뭐 많은 부분 3D 배경 심리 텍스처라든지 이제 데칼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3D 캐릭터의 의상, 헤어, 퍼 이런 머터리얼이라든가 마스크를 제작하는 데도 많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무기에 들어가는 차량에 들어가는 머터리얼을 만들 수가 있고요. FX에 들어가는 소스, 이제 불이나 연기, 또 이펙트의 어떤 소스들, 데칼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언리얼 라이트에는 라이트 펑션이라고 머터리얼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페이크 섀도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페이크 코스틱 같은 이런 것들을 마스크를 언리얼 머터리얼과 연동해서 사용하면은 손쉽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호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스플라인 툴을 이용해서 노드를 이용해서 그 캐릭터 헤어 카드에 들어가는 마스크를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만든다고 한다면 하이퍼 모델링을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포토샵에서 이제 손으로 그려줬거나 했을 텐데 스플라인 노드를 통해서 다양하게 컬도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동시에 앰비언트 오클루전, 마스크, 노멀 맵을 같이 얻어낼 수가 있고요. 지금 우측에 보여지는 거는 타일 샘플러를 통해서 저 텍스처들을 이제 블렌딩해서 퍼 텍스처로 이제 만들어낸 것입니다.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이제 텍스처 팀의 이제 운영인데요. 저는 이전에 이제 회사에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텍스처 팀을 이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팀의 구성은 크게 이제 아트 팀과 이제 TA 팀이 있는데요. 맨 좌측에 캐릭터 팀, 하드 서페이스, FX, 엔바이러먼트 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뭐 리깅 팀하고 애니메이션 팀은 이제 뭐 텍스처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모든 팀에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의 니즈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마 텍스처 팀은 저렇게 따로 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팀의 그 리더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심리스 텍스처들을 이제 제공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할 때는 아직 캐릭터 팀이라든가 하드 서페이스 팀에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배경팀 안에서만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배경팀 하위에 텍스처 팀을 소속했고요. 그래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텍스처들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텍스처 팀에서 그 베리에이션을 빠르게 텍스처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그 제너럴한 그 프랍 아티스트들이 일손이 많이 줄었고요. 모델링 쪽으로 많이 이제 제작을 했고, 나중에 텍스처 팀에서 만들어준 심리스 텍스처를 가지고 재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TA가 이제 언리얼 머터리얼을 이제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 머터리얼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각 아트팀의 니즈에 따라서 소통을 많이 하면서 텍스처팀과 어떤 마스크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미리 설계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처 팀의 이제 폴더 관리인데요. 텍스처 팀이 있고 맨 위에는 머터리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는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파일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D 머터리얼은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머터리얼, 재질 머터리얼이고요. 뭐 소일, 뭐 콘크리트, 메탈, 페인트, 뭐 등등등 여러 가지 SBS AR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관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틀라스들은 또 따로 잎이라든가 잔돌, 뭐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따로 분류해서 종류별로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팀 내부적으로 이제 커스텀 노드를 외부 아티스트들이 이제 뭐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도 커스텀 노드들을 만들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따로 이제 관리를 해서 모든 그 서브스턴스 아티스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는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로만 이제 제작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메가 스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사감을 좀 더 하기 위해서 같이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캔 데이터들도 기본 머터리얼, 그 다음에 아틀라스를 TJ 파일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지브러시에 필요한 아까 보여드렸던 마스크들도 따로 마스크를 보관해서 PSD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3D 아티스트가 모델링할 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맨 아래는 서브스턴스 페인터입니다. 영상에서의 이제 기술 소개인데요. 아주 뭐 깊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학생 작품인데요. 그 학생 작품이 1980년대를 주제로 해서 아파트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카페트입니다. 제 뭐 나이를 공개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친구 집에 가면 저런 카페트가 이제 벽면에 걸린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에서 저런 것들을 일일이 노드를 통해서 쉐입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꼭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다 자세하게 알지 않더라 하더라도 비트맵을 가져와서 퀀티즈 컬러라는 걸로 색을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파이버 원이라는 그 카페트의 질감을 만들어서 타일 샘플러를 통해서 하나의 큰 천의 카페트의 질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블렌딩해서 이렇게 하단의 이미지와 같이 사슴의 카페트 이미지를 텍스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자켓인데요. 제가 사실 이 자켓은 몇 년 전에 어쌔신 크리드의 기술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NPC들의 옷을 텍스처를 블렌딩을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블렌딩하는 것을 보고서 영감을 받아서 언리얼 엔진에서 구현해 보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서 여기서 구현된 파라메터는요, 베이스 컬러 베리에이션, 그다음에 퍼지, 그다음에 웨더링, 저 원은 저 실밥이 뜯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타일 텍스처로 다시 입힌 겁니다. 이 소스는 모델링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스캔 데이터를 구매한 것입니다. 원래는 8K 텍스처와 OBJ 파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통해서 타일링으로 다시 재조합한 것입니다. 지금 맨 좌측에 보여지는 이미지는 이제 스캔 텍스처와 스캔 메쉬이고요. 오리지널인데 8K 텍스처로 된 것이고요. 우측은 제가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로 다시 만들어서 타일링으로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덩어리 노말은 스캔 노말을 그대로 썼고요. 거기에다가 텍스처 장수가 좀 늘어나기는 하지만 재질에 대한 천질감에 대한 노말을 애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텍스처 장수는 이렇고요. 지금 그 옷에 들어간 기본 베이스 컬러, 그다음에 노멀 맵, 그다음에 우측 하단에 스캔 데이터의 원본,
원본이 8K의 노멀 맵이었는데 텍스처 사이즈를 디테일이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에서 나온 질감으로 보완해 주기 때문에 텍스처 사이즈로 좀 줄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RGB 맵인데요. 앰비언트 오클루전과 러프네스가 있는데 앰비언트 오클루전에다가 커버처 맵을 같이 블렌딩을 해서 이제 얹었습니다. 이유는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통해서 음영값을 그릴 수도 있지만 옷이 다른 부분이 이제 모서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커버처를 이제 같이 믹스를 해줘서 언리얼 머터리얼에서 뭐 곱하기 연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낸 겁니다. 그리고 실밥이 뜯어지는 부분에 타일맵이고요. 그 다음에 퍼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런 실들이 뭉쳐있는 것들을 마스크와 노멀 맵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저 하이트 맵은 언리얼 머터리얼에서 저것도 마찬가지로 노드를 통해서 마스크로도 조여서 만들 수 있고 하이트로도 조여서 하이트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이트를 가지고 퍼지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터리얼은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개인적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었는데 스플라인 노드가 나오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진 기술은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의 스플라인 기술을 썼고요. 그다음에 머터리얼은 언리얼 엔진 5 5.3에 공개했던 서브스트레이트 머터리얼을 사용을 했습니다. 서브스트레이트 머터리얼은 저기 주소가 있고요. 네, 진내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저 스플라인으로 이제 곡선을 잡고 먼저 이제 쉐입을 먼저 만들어주겠죠. 각 마디를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스캐터온 스플라인을 통해서 그 다리와 저 마디에 길게 된 것들을 연결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저렇게 예전에는 제가 저런 곡선, 그 실밥이라든가 곡선을 만들 때 참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커스텀 노드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스플라인을 쓰니까 동시에 이 다리와 마디를 한꺼번에 같이 변형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머터리얼 세트는 이제 2개로 있고요. 저 겉에 표면에 저 내장 같은 부분들, 좀 징그럽죠. 내장 같은 부분과 그 안에 애벌레가 이제 깜빡깜빡 거리는데 그 내장 안에 애벌레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2개의 머터리얼로 만들었고요. POM을 썼습니다. 그래서 패럴럭스 오클루전 매핑을 통해서 입체감 있게 보여지게 했고 또 움직이는 효과의 느낌을 하이트맵을 통해서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깊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뎁스 마스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인데요. 그 클리어 코트라고 이미 언리얼 엔진 5, 4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서브스트레이트는 듀얼 노멀, 듀얼 스페큘러, 그러니까 이중 노멀, 이중 스페큘러를 그려주고요. 오페크 머티리얼 러프 리플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서브스트레이트에 새로 들어온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애벌레가 지금 이제 GIF가 지금 2컷밖에 안 돼 있어서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애벌레가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블러링 처리되면서 이렇게 뒤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마치 겉에 내장의 표피에 빛이 산란되는 것처럼 이제 표현되게 됩니다. 네, 앞서서 만든 머티리얼을 스케마든 팔에다가 제가 이제 버텍스 컬러를 이용해서 블렌딩을 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